공무원 미팅을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시작하기 전에 우리 10월 프로가 뉴핀 달성자분이 계시거든요. 우리 6% 달성하지 사신 박경찬 리더님과 그리고 12% 브론스 파운데이션 이민성 리더님이 성취하셨는데요. 우리 성취 소감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6% 달성하신 박경찬 리더님, 예, 성취 소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사업하는 박경찬입니다. 그, 특별한 소감은 없고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메리를 하기 전에 금요일이나 주말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만나서 어떤 술을 한잔 할까 그리고 주말이면 TV 시청을 하거나 OTT를 보거나 이렇게 생활을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서 제 모습을 변화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음원이나 강의를 들으면서 받았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정리한 내용을 발표하고 소감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에 필요한 모습으로 변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했던 의미 없는 술자리, 유튜브 시청, TV 시청 등 낮잠 자기 이런 모든 잘못된 습관들을 저는 하나씩 하나씩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냥 만나서 즐겁던 회식 자리가 이제는 저에게 사업의 기초가 되는 자리가 된다고 설레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1개월 반 정도 됐는데 모든 리더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초기 3개월 동안 10-10-10을 꼭 달성해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 10-10-10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OSR 이제 거기 세미나에서 이제 들은 내용인데 고 정주영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된다고 말한 사람은 방법을 찾고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된다는 믿음과 긍정적인 마음대로 눈과 귀를 열고 기다리지 않고 도전하는 이대가 되겠습니다. 변화를 만드는 종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변하고 배우고 성취하는 이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브론즈 파운데이션 12% 달성하신 이미성 리더님, 예, 성취 소감 발표 부탁드립니다. 여기 고대에서 사업하는 이민생입니다. 저는 정치 동기는 우선은 조직이 한대 주문이 미리 들어와 있었고요. 어, 매달 15% 도전은 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늘리기 방법으로는 WS 하나 시킨다는 형이 있었는데요. 준 넣지 않고 신, 신규 30분 동안 통화 후에 신규 가입을 시켰고요. L400 주문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과 협력 어, 협력 후에 신규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주문자는 느끼는 현재 저를 돕는 돕는 활동부를 이신 64살 여자 활동
보조인이 계시는 내가 그분을 아예 지금 시스템에 조정시키기 위해서 OM을 같이 듣고 있는데, 아, 그분이 건강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OM 들을 때마다 주문 금액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10개 이상의 제품을 쓰시고 계시고요. 아, 주문 금액들에게는 소비자 관리로 제품 기술을 늘리고 애용소, 애용 소비자가 그래서 늘었고요. Y, Y, Y아미를 전하게 되면서 주문 개수가 늘고 금액도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저는 기회가 되면은 그 틈새, 틈새를 노려서 어떻게든 어, 아메를 집어넣어서 단 10분이라도 이야기를 아메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어, 저는 머리로 전하고 입으로 전하고 어머니는 어머니 소비자분 어 발로 뛰고 계십니다. 음. 그래서 저는 어 사실은 이, 이 패밀리 보이스피스 스쿨이 어, 있었는지 몰랐는데 스부사님 스부사님이 저 들어가는 조건을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어, 저는 지금 아미를 한지 3년 정도 되었는데요. 때를 기다리고, 아, 버티고, 때를 기다리고, 그 사람, 사람들이 뭔가 하나 필요하다고 얘기, 얘기하면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제가 그동안 애용하면서 느꼈던 점이랑 그런 것, 불리는 주목의 수가 자연스럽게 늘더라고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동석해 주시고, 함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너무 멋지시고요. 또 앞으로 너무 성장이 기대되는 두 분이었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예, 저희 처음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책 발표 있겠는데요. 임원숙 리더님의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라의 배정환 리더님의 책이죠. 책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대구에서 사업하는 이무숙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배정환 작가님의 요 책입니다.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라입니다. 배정환 작가님은 우리 아메이 다이아몬드이시기도 하지만 또 유명한 작가시고 또 인플루언서이시고 유명한 내부 북카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제가 다 읽고 나서 느낀 거지만 우리 사업에 꼭 필요한 내용이고 꼭 아메이 사업을 하지 않는 분이더라도 요 책을 한 권 다 읽고 나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 굉장히 유용한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제가 다 시간상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제가 하고 싶은 그 내용을 제가 챕터별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 내용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분량이 조금 많은데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든 성공의 공식은 결국 사람입니다. 먼저 다가가 보세요. 내게 맞는 사람, 좋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곳엔 늘 좋은 사람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좋은 사람이 찾아오길 기다리지 마세요. 좋은 사람은 생기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겁니다. 굉장히 와닿는 부분이었습니다. 가만히 정신으로 하면 됩니다. 우리 사업이 가만히 사업이잖아요.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는 사업.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움직이면 됩니다. 무언가 하고 싶은 것이 생겼다면 일단 어떤 식으로든 바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그냥 해보는 것입니다. 100%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무언가를 할 때 준비가 덜 됐어. 완벽한 때를 기다린다. 하지만 완벽한 때는 평생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평생 기다리다가 준비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겠죠. 우리가 무언가 이룰 수 없는 것은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일단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는 오늘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가라는 말은 행동을 시작하란 말입니다. 우리는 일단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일단 문을 열고 어디든 가야 합니다. 행동하는 삶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행동을 하다 보면 열정도 시키고 궁리도 되고 또 승리의 신이 나의 편이 되겠죠. 정말 자신에게 꼭 필요한가? 정말 해야만 하는 이유가 명확한가? 행동하는 사람들은 내면의 필요와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것들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열정 이꼬르 행동이 되겠죠. 시작하기는 오직 나만의 문제입니다. 그냥 시작하면 됩니다. 일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는 겁니다. 다른 생각은 하지 마세요. 생각을 많이 하면 행동의 발목을 잡습니다. 목적과 방향이 어느 정도 세워지면 일단 출발해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카톡 메시지보다는 전화보다는 찾아가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카톡은 거절하기 쉽지만 전화를 하고 목소리를 들으면 또 조금 거절하기가 불편하고 일단 가서 얼굴을 보면은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좋은 단어, 공감 가는 스토리, 긍정적 표현 등은 인간관계의 필수 요건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 되겠죠. 요걸 다 갖춘다면.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우준하게 정해진 요일에 만나보기를 추천합니다. 무엇을 보여줘야 할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얼굴만 보여주어도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며 어떤 일이든 현재형으로 추진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고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가장 좋은 방법은 역지사지입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 원하는 감정, 배려받고 싶은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을 가르는 기준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하다는 것은 진솔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자기 일에, 원하는 목표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실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큰 사업을 목표로 하면 좋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좋겠지만 내 일에 맞는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목표를 이야기할 때 같이 지지하고 격려하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동참하기를 원하고 꿈이 있는 사람을 얻어야 합니다. 진정한 리더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직화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가님이 이렇게 요약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일단 문 밖으로 나가서 인연을 만들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세요. 이 책은
변화를 원하지만 시작하기를 망설이는 분들, 특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우신 분들에게 지금 당장 행동하는 힘에 관한 구체적인 조언과 함께 따스한 용기를 주는 책입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무엇보다도 사람이라는 키워드가 제 마음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제 마음에 와닿은 책 속에 일줄 조던 피터슨의 글을 소개하며 오늘 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과 만나라.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업이 가만히 사업이라 하잖아요. 저도 근래에 제일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이 가만히거든요. 움직여야만이 작은 파도처럼 뭐라도 일어나는 게 우리 사업이더라고요. 계속 행동이 답이라는 게 저도 요즘 많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네, 책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엄원 발표 있겠습니까? 신한희 리더님, 엄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대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임원숙 리더님의 부사업자 신한익입니다. 오늘은 제가 음원 발표를 할 건데요. 최근에 그 음원을 들은 중에서 제가 좀 이렇게 전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있는 음원이라서 공유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 띄우고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 아메이 사업을 잘하고 싶은 분들 꼭 신청해 주라는 손재문 리더님이 홈미팅 하는 영상들 파트너가 찍은 영상이던데요. 예,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긴 하는데 그 도전의식과 목표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강조하는 1시간 정도짜리 동원입니다. 제가 끝나면 같이 공유할 건데 음질이 그리 좋지는 않아서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가라면 일단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은 갖추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사업 설명, 그리고 사업 설명과 초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데몬, 예, 그리고 카다로그 제품 설명이라고 하는데 소비자한테 카다로그를 읽어주면서 카다로그 미팅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냐면 내가 들어도 사고 싶은 마음이 들면 좋은 카다로그 미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중에서 저는 이제 조금 더 사업 설명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발췌해 봤는데, 사업 설명의 목적은 오해가 풀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 오해가 풀리면 호기심이 생기고, 그 호기심이 생겨야 그다음부터 미팅에 참석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사업 설명을 해보면 오삼이가 나오잖아요. 사실은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5명 정도. 그리고 그 사업 설명하면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죠.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거 내 옛날에 우리 친척이 이거 해가지고 망했다 하더라. 라든가, 그거 잘 안 된다 하던데, 누구누구는 힘들다 하더라. 뭐 이런 내용들은 부정적이긴 하지만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분이래요.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을 할 때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또는 오로 치부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도 이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아까 이야기했던 오해가 풀리면 그다음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호기심이 생기면 충분히 사업이 가능한 분들이라고 뭐, 내용 속에 있었습니다. 먼저 아메이 사업을 설명할 때는 아메이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상대방한테 물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물음에 대한 어, 대답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의 종류에 대해서 사업 설명 꼭 들어가야 한다는데, 그 첫 번째가 다단계고요. 두 번째 이제 팔아야 한다. 또는 의무 구매 또는 의무 판매에 대한 부분인데요. 다단계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은 이제 위에 사람들이 많이 벌어가고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아메이를 일견 제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내가 많이 팔아야 세일즈를 많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내가 이걸 하게 되면 저도 의외로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것을 최근에 깨달았는데요.
뭘 사야 되느냐, 아니면 뭘 팔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런 오해를 풀어주면 호기심이 생기게 됩니다.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 미팅 참석을 통해서 호기심이 풀리게 되겠죠. 최초 미팅은 가급적 사업 설명을 많이 듣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공유하고 싶은 거 같이 저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다단계와 네트워크 마케팅의 구별에 대한 내용이 납니다. 물론 우리가 뭐 Q&A 이런 거 시간에 많이 배우지만 우리나라 법은 그 다단계 판매법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게 다단계를 한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 이게 다 모든 회사들이 다 맞는 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재한 리더님 국회의원 나가면 꼭 이게 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계할 거라고 기대하고 엄청 응원했는데 떨어졌잖아요, 충북에서.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북미와 유럽은 구별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다단계를 하는 회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불법이 된대요.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한국에서 아메만이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법에 저촉이 되지 않은 유일한 마케팅 회사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말한 재판 일치죠. 70% 이상이 직접 제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유통을 줄여서 제조 원가를 높일 수 있죠. 그래서 다른 회사들 보면 사실은 제조가 아니고 유통회사에 가까운 경우가 많거든요. 두 번째는 소비자가 사업가가 돼야 됩니다. 어, 뭐냐면 소비를 하다가 내가 괜찮아서 물건을 제품을 쏘니까 괜찮아서 누군가에 쓰게 하면 그게 사업이 돼야 되는 그런 형태인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기관별 업무 유통량이 있거나 아니면 사업을 되기 위한 자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 명을 가입시키면 사업자가 된다든가 뭐 유땡땡 뭐 이런 것들은 300만 원 정도의 제품을 유통시켜야지만 그때부터 사업가의 조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 초기 대부분 이제 시작할 때 300만 원 정도 사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있는 것은 무조건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라는 거고, 세 번째, 의무 구매나 의무 판매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메의 모든 회사들은 우리 사업 설명할 때 요 그림인데요. 10만 PB, 10만 PB 쓰고 나가 있을 때 내한테 캐시백이 되잖아요. 대부분 회사들은 이렇게 했을 때 내한테 캐시백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들은 의무 판매나 의무 구매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캐시백이 나오는 형태인가.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누군가가 질문할 때 물어보시면 이 세 가지를 다 통과하는 회사는 아메리카밖에 없다는 거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성공하는 사람의 태도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었는데 첫 번째가 긍정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부터 긍정적이어야 되고, 파트너의 성공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고, 소비자든 사업가든 어떤 일을 할 때 최선의 결과를 믿고 만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과 현상은 양면이 있기 때문에 그 양면 중에서 긍정적인 면을 봐야 된다는 절대 긍정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도전의식인데요. 긍정성만 있으면 50점이라고 해요. 새로운 핀에 대한 도전은 내가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키워야 한다는 거고, 어, 나의 틀을 깨고 가진 것을 비워야지만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 안 하던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목표입니다. 도전적인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떨리고 부담스럽지만 되고 싶기 때문에 목표를 외쳐야 되고 도전적인 목표를 외칠 때 설레게 됩니다. 내가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주는 것은 직면해내는 것이 책임감이다. 리치 드보스 회장님이 말씀하셨다고는 하는데요. 목표가 생길 때 부합한 정보, 사람, 상황들이 벌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런 경험들을 한 게 있는데 이걸 이제 그 전문 용어로 망상 활성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행운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의심수정 밖에서 이 일이 일어나야지만 큰 성공이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건 성공이 아니고 우리가 감히 생각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 그게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아메이가 유일한 네트 마케팅 회사라는 게 또 자부심을 한번 느끼게 되면서 발표가 너무 좋네요. 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제품 감동 사례 서유미 리더님의 발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진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서유미입니다. 제가 오늘 공유할 내용은 ABC 피부 분석 체험인데요. 평소에 제가 피부 관리는 특별하게 하는 건 없었고요. 신제품이 나오면 한 번씩 써보는 정도이고, 기본적으로 스킨 로션만 바르고, 계절에 따라서 봄, 여름에는 프로틴 아키텍처 크림, 가을, 겨울에는 슬리핑 마스크 정도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희 제품이 기능 성분별로 많다 보니까 제 피부에 맞는 제품을 카탈로그만 보고는 선택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창원 ABC에서 피부 측정을 진행을 하였는데 결과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모공, 주름, 잡티 모두 집중 관리 영역에 있었고요. 피부 나이가 실제 제 나이보다 무려 4살이나 많은 46세로 나왔습니다. 추천해 주실 제품을 체크를 해 주셨는데 매우 많더라고요. 클렌징 스킨 로션을 쓰던 제품이 남아 있어서 추가 제품만 따로 적어 보았고요. 내 피부가 좀 건조한 편이어서 하이드레이팅 마스크 수분팩은 매일 해도 좋다고 해주셨고요. 비타민C 히알루론산 트리플 액션은 잡티 때문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올 여름에 너무 더웠잖아요. 땀이 많이 흘린 날은 바를 때 따끔거려서 여쭤보니까 수분이 많이 빠져서 그런 거라고 계속 그대로 발라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크림은 임신 출산 때 기능성 크림을 바르면 안 된다고 해서 안 바르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생략했던 제품이고요. 지금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눈가 주름 때문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슈퍼파이토 뉴트리션 세럼은 피부결이 매끈해지는 느낌을 받았고요. 아이디얼 레디언스 크림은 광채 크림인데 요 한 통에 프랑킨센스 에센셜 오일을 10방울 섞었으면 더욱 효과가 좋다고 해서 같이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매일 이 제품으로 사용을 했을 때 주변에서 피부가 환해졌다거나 피부가 좋아 보인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정말 변화가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피부 유수분 측정기를 이용을 해서 제품을 바를 때마다 측정을 한 사진이고요. 세안 전에는 수분이 46이었는데 수분팩만으로도 수분이 52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제품을 단계별로 바를 때마다 수분과 탄력은 점점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유분도 밸런스가 맞춰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아이크림인데요. 위의 사진이 바르기 전이고 아래가 바른 후 사진인데 수분, 유분, 탄력이 모두 즉각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제가 6주 후에 ABC에 다시 피부 측정을 하였는데 모공 잡티는 6주라는 시간이 짧은 기간이라 큰 변화가 없었지만 눈가 주름은 굉장히 좋아졌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피부 측정은 보통 3개월이나 6개월 이후에 해야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시던데 눈가 주름은 6주라는 짧은 기간에도 큰 변화가 있어서 특별히 더 감동을 받은 제품이고요. 가격도 저렴해서 누구에게나 적극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6주 후에 재측정을 했을 때 계절이 바뀌는 시즌이라 다시 추천을 받은 제품이고요. 액티베이션 아이크림은 앞선 젤 크림보다 더 꾸덕한 느낌이 들어서 기대가 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울트라 리프팅 크림은 모공의 탄력에도 효과가 좋다고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은 제품입니다. 피부는 컨디션, 계절에 따라서 민감하기 때문에 ABC 피부 분석 체험을 통해서 소비자들과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유민 님이 감사합니다. 피부가 너무 좋으셔요. 화면에 봐도. 저도 피부 이거 받고 싶은데 예약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건 정말 치열해서 잘 안 돼서 저도 꼭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데몬 최민숙 리더님 엔자임 바이옴 데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미숙입니다. 저는, 지난 그 제품 교육 때 엔자임 바이옴 그 데모를 나중에 보여드리겠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데모를 즉석에서 보여주기에는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금방 하는 거랑 나중에 처음에 이제 준비해 놨던 거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단 음식을 입으로 섭취를 하면, 치아로 이제 저작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장의 연동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침 속의 아밀라제라든가 위산에 의한 살균과 분해를 거쳐서 소장에서 다양한 그 소화 효소가 나와서
그걸로 인해서 본격적인 분해 흡수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영양소를 그 세포 안으로 흡수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소화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소화 능력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감소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보면 이제 저작 작용도 저하가 되고 또 장의 연동 운동도 감소가 되고 또 소화 효소도 감소가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20, 30대도 뭐 돌멩이도 소화한다고 했는데 20, 30대도 요즘은 예외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컨디션이 이제 저하가 되거나 또 육류 섭취 증가, 또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 밀가루 음식, 또 과식 이런 걸로 인해서 소화를 방해를 받는데, 이렇게 소화 효소가 부족하다 보면 유해균이 증식이 되고 그러다 보면 장이 더부룩하고 장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음, 그 소화 효소가 부족할 때 우리가 밖에서 어떤 소화 효소를 추가로 섭취해주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데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일까요? 예, 보입니다. 보면 그러니까 효소를 안 먹었을 때랑 효소를 먹었을 때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에 저희 엔자임 바이옴을 넣고 조금 섞어준 다음에 여기 카스테라를 이렇게 좀 잘게 잘라서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이게 조금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팅을 시작하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미팅을 시작하고 바로 한번 넣어봤거든요. 그랬을 때,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소화 효소를 안 넣은 거고, 요거는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어봤을 때도 이거는 거의 풀어졌는데, 요거는 아직도 이 카스테라 덩어리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 카스테라 레몬 같은 경우에는 네, 소비자를 만났을 때 하고 조금 이제 그 소화 효소를 좀 소개하고 이러다 보면 한 10분, 15분만이면, 조금 미지근한 물로 하면 10분, 찬물로 했을 때는 15분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극적인 반응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고, 또 하나는 제가 우리 프로틴 쿠키를 한번 해봤는데, 프로틴 쿠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그래서 좀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하시면 좋은데, 요거는 지금 30분이 한 40분 정도 됐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이쪽은 그냥 프로틴 덩어리가 그냥 있는데 이거는 그냥 잘게 부서졌거든요. 그래서 극적인 이게 차이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효소를 이렇게 드셨을 때 저희가 이제 그 속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고, 이렇게 데모를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선택이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화 요소가 부족하면 대사 요소를 갖다 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그 우리가 대사 질환으로부터도 안전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강조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본 너무 좋은데요. 저도 꼭 한번 해볼게요. 소비자한테 가서. 저희 오빠도 한 포 줬더니 소화가 너무 안 돼서 그 상황에 한번 먹으라고 줬더니 바로 주문하더라고요. 너무 속이 편해졌다고. 예, 대본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품 강의 류재숙 리더님 부탁드립니다. 네, 거제에서 사업하는 유재숙입니다. 저는 오늘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가장 우리가 감동이 전달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동적인 제품이 뭘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앞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프랑키센스 오일을 제가 지금 쓰게 되면서 저는 그 악성 여드름의 민감성
일회성 피부여가지고 가까이 보면 모공이 다 이렇게 벌어지고 늘어져가지고 사실은 뭐 얼굴에 대해서는 좀 많이 포기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 뭐 제가 이제 이런 피부 미용 자격증이 있으니까 아티스트리로 뭘 해보라고 할 때 자신감이 없던 이유가 개선이 안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닥 이렇게 자신감이 없었는데 저도 ABC 센터에서 피부가 개선이 된 걸 보고 요즘에 아티스트리 제품을 상당히 재미있게 쓰면서 이제 에센셜 오일을 한번 안내해 드려보고 싶더라고요. 먼저 피부 강체에 대해서 리더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그 관상학은 얼굴의 이목구비 차이뿐만이 아니고 그들의 성격까지도 얼굴에 드러난다고 하거든요. 특히 이 재물운이 좋은 얼굴을 말할 때 보통 광채라든가 또는 피부가 매끄럽고 윤기가 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뭐 약간 좀 이렇게 가난한 얼굴을 이게 관상학에서 설명할 때인데요. 이목구비를 빼고 피부에 어둡고 또는 피부 톤 자체가 푸석푸석하면서 주름이 깊은 그런 부분이 가난한 운명이 된다라고 관상학에서 풀더라고요. 얼굴은 단순히 외형을 넘어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에너지를 반영하는 창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피부를 가꾸어서 재물운을 상승시킨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특히 이렇게 이마나 코끝이 뽕긋하고 반짝거리는 분들을 보면 상당히 사람들이 부러워하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이 오일에 대한 매력에 빠졌습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에센셜 오일이 단순히 화장품의 카테고리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화장품을 넘어서 인간의 정신적인 건강이나 육체적 건강에도 효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유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요즘은 현대인들이 바쁘게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 좀 이렇게 진정할 수 있는 힐링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테라피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아로마 테라피라는 뜻이 향이나 향기를 뜻하는 아로마하고 그다음에 치료나 관리를 뜻하는 테라피가 합쳐진 부분인데 일종의 향기요법, 영양요법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아로마 테라피라는 게 처음에 프랑스 학자였던 이게 아마 1920년대 후반에 처음 사용된 용어래요. 식물에서 추출한 휘발성 점유, 즉 에센셜 오일을 통해서 인간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일종의 자연 치료법으로 말하면서 이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0년이 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아로마 테라피라는 건 사람의 신체, 정신, 그리고 정서까지도 실제로 작용을 하고 이게 전반적인 효과를 줄 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부분이 좋다 이런 개념보다는 좀 더 전인적인 관점으로 이 아로마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에 사용되는 이 식물 오일을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식물에서 발견되는 천연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어, 주로 허브류를 사용하신다고 보면 되는데 고대인들이 허브를 옛날부터 약초로 많이 사용을 했고 또 중국에서는 기원전 5천년부터 이집트에서 기원전 2000년부터 이 허브를 사용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파라오의 벽화에서도 라벤더 허브를 이용하는 옥교법들을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기록된 부분들도 나왔었어요. 이러한 사실만 봐도 예로부터 이 에센셜 오일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져 왔는지 알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국제 아로마 테라피 임상연구센터 IACC가 설립이 되고 국제 공인 자격증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는 환자들의 정서 안정과 그리고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임상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에센셜 오일이 그럼 뭐에 좋은가 한번 본다면 지금 우리가 많이 접한 식물 영양소 파이토케미칼과 비슷하게 식물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뭐 종족 번식이나 뭐 이렇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왜 자기의 향기를 막 이렇게 유인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 또 입장에서 수분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식물이 만들어낸 천년의 보호막이라고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식물마다 자기만의 향기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꽃을 떠올리면 좋은 냄새가 나고 또 마음이 편해지는 어떤 냄새라든가 이런 생각들이 들 때 바로 이 향기 주머니 때문에 그렇대요. 이 에센셜 오일은 휘발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기가 나는 화학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휘발성이라는 건 공기로 날아가는 성질이잖아요. 그래서 꼭 뚜껑을 닫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 특히 한번 열고 나면은 한번 이제 뜯었지 않습니까? 그럼 뚜껑을 닫아놨다 하더라도 오일은 휘발돼서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없어지기 때문에 꼭 빨리 사용을 하시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이 에센셜 오일이 향기를 내는 이 분자가 우리 코에 후각 수용기에 결합이 되고 향기들이 정보가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후각 신경계로 타고 가서요 뇌에 전달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전기 신호를 통해서 바로 뇌의 변형계로 전달이 되는데 이 변형계가 인간 생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감정을 다룰 때 이 변형계에서 터지거든요. 이 뇌의 여러 부분 중에서도 대뇌 변형계가 바로 기억하고 감정의 뇌이기 때문에 동기 유발한다거나 정서적인 부분을 조절하는 신경회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각이 인간의 기억이나 감정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과거에 익숙한 냄새를 맡으면 그 시절의 어떤 기억으로 떠올린다든가 좀 더 그때 느꼈던 아련한 감정 같은 것을 느끼게 된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후각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후각은 인간의 오감 중에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요. 어떤 연구에 따르면 하루 중에서 감정의 무려 75%를 결정한다라는 게 후각이래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매연, 미세먼지 이런 각종 좀 좋지 않은 향을 맡고 평생 살아가는 거 하고 매일매일 라벤더 향과 페퍼민트 향과 이런 향을 맡으면서 평생 살아가는 건 결국 차이가 나게 되겠죠. 이 에센셜 오일은 식물의 여러 부위에서 추출한 고농축, 천연 화합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향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주고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그럼 에센스 오일을 어떻게 이렇게 사용을 해야 하느냐? 과거에서도 보면은 에센셜 오일이 피부 건강이라든가 이 건강 측면에서도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됐고요. 숙면을 취하는 데도 좋고 최근 연구에는 면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감정 측면으로는 당연히 좋은 향을 맡으면 진정이 되고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진정 효과 그리고 뇌의 변형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 효과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 에센셜 오일은 단순히 향기를 맡는 게 아니고요. 방향이나 또는 급수, 도포, 섭취하는 것까지 이렇게 하는 세 가지 방법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오일의 향을 맡으면서 몸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이 이제 우리 방향이고 도포는 이제 이렇게 천연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피부에 쉽게 흡수가 되니까 피부에 바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섭취하는 부분인데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레몬 우리 이렇게 샐러드나 이런 데 많이 드시는 오일 등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에센셜 오일을 한 병 만드는 데는 우리가 보통 한 15ml 정도라고 하는데 라벤더로 예를 든다면 한 꽃을 14kg을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페퍼민트 같은 경우는 7,000잔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래요. 레몬 오일 같은 경우는 45개의 레몬 껍질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 에센셜 오일 한 방울 한 방울이 굉장히 고농축이고 이 한 방울이 얼마나 강력하고 소중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고르는 게 좋을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안 넘기고 달렸네요. 첫 번째가 유기농 성분인지 보는 거. 두 번째는 특별화된 원료랑 기술이 적용이 되었는지, 좀 인증 같은 걸 받았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해봤을 때 저희 아티스트리에 출시된 에센셜 오일이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지면서 캐리어 오일 하나랑 그리고 싱글 에센셜 오일로 프랑키센스, 라벤더, 페퍼민트 그리고 레몬 에센셜 오일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이 에센셜 오일의 특징의 첫 번째가 천연과 오가닉인데요. 에센셜 오일을 향기를 맡고 피부에 직접 바르기도 하고 또 직접 섭취를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작거나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원료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 아티스트리의 싱글 에센셜 오일 4종은 유기농 원료로 100% 사용한 제품이고요. 그리고 5종의 오일 모두 다 비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영국 비건 소사이어티라는 인증을 받았고요. 동물성 원료 및 동물 유래 성분을 사용하지 않고 몸 비건 원료랑 교차 오염을 막아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가지고 인증된 부분들을 획득한 제품입니다. 이 외에도 전 성분의 95% 이상이 천연 성분이면서 받을 수 있는 에코서트 해외 인증도 받았고요. 그리고 국내 유기농 인증도 받았고 영국 비건협회 인증 그리고 우리 아티스트리의 농장 성분 함유되어 있는 인증도 받았습니다. 특히 지금 아메리에서 특허 기술 함유라고 해서 이게 현재는 미국에 특허 출원 중이기는 한데 선별된 균주를 통해서 발효와 미세 입자로 전환되는 천연 오일 특허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캐리어 오일은 먼저 이제 안내를 해드리자면 캐리어 오일은 뒤에 있는 4가지 싱글 에센셜 오일을 베이스가 되는 오일인데요. 그 캐리어가 운반하다라는 뜻인데 그대로 에센셜 오일을 희석하고 피부에 에센셜 오일을 옮기는 데 사용되는 캐리어 오일입니다. 이 에센셜 오일은 피부에 직접 바르게 될 경우에 예민한 피부라면 굉장히 자극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금방 없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캐리어 오일에다가 희석을 하셔가지고 바를 경우에 그 오일의 분자가 무거울 정도에 따라서 속도가 늦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 캐리어 오일 역할은 다른 크림이나 뭐 로션 같은 데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또 캐리어 오일에 섞어서 바르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보통 캐리어 오일이 끈적거리거든요. 아무리 이렇게 좀 괜찮다고 해도 끈적거리는 게 단점인데 저희 이 지금 파티스티리의 캐리어 오일은 끈적임이 없어서 상당히 바른 것 같지 않아요, 오일을. 그리고 이제 다음 제품은 오가니 프랑키센스 에센셜 오일인데 이게 시그니처 오일이래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 유향을 선물했다 할 때 그 동방 박사가 선물한 유향이 이 프랑키센스 오일인데 이게 보스웰리아이거든요. 이게 주로 인도나 아프리카의 고산지대에서만 자라는 유향나무이고 굉장히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1년에 한 350g 정도의 생산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고대 인도 의학서 중에서 이 보스웰리아가 여러 질병을 치료하는데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역사가 매우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센셜 오일을 지금 얘기할 때 이미 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테라피 얘기도 했었는데 아로마 테라피 하면서 100년이 넘었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여러 번 들으면서 이 오가닉 프랑키센스 에센셜 오일이 치유가 된다는 얘기에 그러면 제가 이제 벌어진 모공과 이 터진 탄력들이 과연 개선이 될까? 이제 제가 이게 너무 써보고 싶었던 부분이야. 좀 고가이긴 했으나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일의 왕이라고도 부르고요. 오일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지는 오일이래요. 지금 가장 최상급 오일로는 소말리아의 원산지로 난 그 부분을 취급하고 있는데 저희 아티스트리 오가닉 프랑킨 에센스 오일이 소말리아의 척박한 땅에서 자란 유황나무의 오일이라고 합니다. 이 캐리어 오일에 희석해서 써도 되고요. 얼굴 피부 장벽 강화나 뭐 건조한 피부, 약해진 어떤 손발톱 이런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아티스트리 전 타입의 크림을 그리고 화이트 글로우 오일 있죠. 오일에다가 섞어서 써도 될 만큼 상당히 좋아요. 이게 피부뿐만이 아니라 스트레스라든가 뭐 잠들기 전에 진정,
뭐 이런 데에도 다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향이 좀 알싸한 향이 나면서 송진향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향이 것 같아요. 실제로 이 프랑키센스를 한번 맡았을 때는 좀 되게 낯설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되게 안정감이 되고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향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오일이 만약에 100이라고 하면 에센스 오일은 한 방울에서 5방울 정도, 한 0.05ml 뭐 리터인가? 하여튼 그렇게 희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그 유미 리더님도 10방울 이렇게 떨어뜨렸다 했잖아요. 저도 상당히 많이 떨어뜨려서 사용을 했는데 뭐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조율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라벤더 에센셜 오일인데요. 약간 진정되고 안정되고 차분한 느낌의 오일을 뜻하는 부분이에요. 이 라벤더가. 이거는 지친 몸과 마음의 휴식을 좀 취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릴렉스 오일이라고 해요. 특히 잠자기 전에다 그 아까 캐리어 오일에다가 좀 섞어가지고 데콜테나 목, 그다음에 쇄골 부위 이런 데에서 마사지를 하면 좀 더 숙면을 취할 수 있게끔 힐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목욕할 때 이렇게 욕조에 떨어뜨리거나 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은 오가닉 페퍼민트 에센스인데요. 이거는 아까 그 반대되는 부분, 라벤더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좀 쿨링감, 시원한 감을 주는 그런 오일인데 침체된 분위기나 상쾌한 전환을 좀 주고 싶다. 잠 올 때, 강의, 운전 이런 거 할 때 좀 섞어서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가닉 레몬 에센스 오일인데 이거는 이제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쿠킹 오일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이렇게 물이라던가 또는 이렇게 음식 같은 거 손질하실 때 같이 이용해서 샐러드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해서 드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원료부터 그 생산까지 에센셜 오일에 차별화된 우리 아티스트리 제품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시스템 강의 이기현 리더님 사업 키우기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기현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돼서 길게 가지를 못하겠네요. 자, 오늘 제가 시스템 부분 12가지 중에 이제 어느새 8번 사업 키우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회계연도 한 달이 지나고 이제 10월인데 다들 이 사업 키우기에 목말라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조금 들으시고 본인의 비즈니스에 접목을 하셔가지고 또 남아있는 10월을 한번 달려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진행하는데 자주 나오는 골든 서클을 아시죠? Y가 있고 How가 있고 What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건 Y예요. 우리 뭐 아메이 비즈니스니까 Y 아메이. 내가 왜 이 비즈니스를 해내야만 하는지 부분에 대한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고 그 뒤에는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특히 이글드림 시스템에는 아주 촘촘하고 디테일하게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Y를 찾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가 앞에 꿈도 했고 목표도 했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서 지금 8번까지 온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Y가 중요한 부분에 대한 어떤 영상을 하나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에너지가 있어야 사는데 내가 볼 때 에너지가 제일 필요한 게 두 개인 것 같아. 뭐냐면 열심히 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올바르게 살려면 에너지가 필요해. 이 둘 다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 열심히 살아야 되면 왜가 필요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도 왜가 필요해. 이게 생각해보면 올바르게 사는 게 힘들어. 왜냐면 속에서는 막 별의별 욕구가 다 일어나는데 그걸 다 누르고 올바르게 살려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이유가. 그 이유를 찾으니까 매일 아침에 아무 고민이 없는 게 너무 좋은 거야. 눈 떠서 내 할 일은 매일 똑같아. 아무 헷갈리는 게 없고 질문도 없고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는지 누굴 만나는지 왜 하는지 노래를 왜 하는지 춤을 왜 추는지 다 아무것도 궁금한 게 없어. 그냥 끝난 거야. 그 상태로 사니까 10년째 뭐 이런 단순한 날들이 반복되면서 그 단순함에서 오는 행복과 여유와 뭐 고민이 없으니까. 우리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으려면 더더욱이나 그 감정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또 중요한 게 Y예요. 그래야지만 내 비즈니스가 심플하게 진행될 수 있고 불필요한데 그토록 아까 중요하다고 한 에너지 분산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러면 사실 우리 비즈니스가 너무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요. 답이 정해져 있는 비즈니스를 내게 되게 어렵게 하는 게 이 Y가 있다가 없다가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사업 키우기 에 앞서서 여러분들 비즈니스의 Y 정말 간절하고 절실한 Y를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자, 사업 키우기의 핵심은 기억하세요. 3개월의 10-10-10의 사업 설명입니다. 지금 초기 사업자든 아니면 내가 이 속에서 비즈니스를 좀 했어. 하지만 아직까지 네트워크라는 부분이 만족스럽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돌아가셔야 되는 부분은 3개월의 10-10-10 사업 설명이에요. 그래야지만 소비자가 나오고 파트너가 나옵니다. 최소한 이 10번의 3개월의 사업 설명을 하셔야지만 내가 비즈니스를 아우를 수 있는 네트워크 풀이 생겨요. 오늘 탱커와 미팅에서 아로마 얘기도 들었고 책 얘기도 들었고 비즈니스 마케팅 얘기 들었는데 이거를 내가 써먹을 수 있는 풀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접목하면서 거기서 내 어떤 제안에 오케이 하는 사람도 생기고 제품의 제안에 제품을 쓰는 사람도 생기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이 풀이 없다 보니까 내가 배운 걸 써먹을 수도 없어서 내 감을 익힐 기회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파트너를 몇 명을 찾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감이 있어야 되잖아. 사업적인 감. 이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30명 정도에게는 내가 플랜을 제안해보는 이 3개월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신하이더님 음원에서도 믿어야 한다 했잖아요. 이거는 이글드림에서 나온 빅데이터예요. 우리가 요즘 HM파마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듣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낸 변을 통해서 데이터가 나오잖아. 그거는 팩트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그동안 수많은 사업자들이 하고 나온 팩트, 빅데이터예요. 10명이 얘기하면 5명의 소비자가 생기고 고정 고객이 생기고 사업자 2명이 생긴다. 아까 신하이더님 음원으로 비추면 뭐 그닥 그렇게 관심 없는 사람 5명, 제품에 관심 있는 사람 3명,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 2명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3개월을 집중하게 되면 한 15명의 소비자 풀, 그리고 사업적으로 얼마든지 내가 라이드 할 수 있는 고정 고객 9명, 그리고 사업에 관심 있는 6명 정도의 네트워크에 내가 아우를 수 있는 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한 거는 나는 감이 생긴 거죠. 비즈니스 감. 그래서 사실은 이 3개월의 10-10-10을 내가 사업을 1년을 했든 3년을 했든 5년을 했든 이걸 하지 않았다면 이걸 하셔야 돼요. 예. 이게 있어야지만 나 할 수 있겠네. 이래 하면 되겠네. 라는 비즈니스에 대한 확신과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계속 자신이 없으니까 지금 뭐 네트워크 15%, 18% 뭐 1000만을 가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파트너 한 명만 뭔가 조금 무드가 안 좋으면 그만두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지 않은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나 단순하면서 너무나 심플하면서 거기에 행복감을 느끼는 비즈니스를 하시려면 반드시 3개월의 10-10-10을 스폰서와 함께 시스템 속에서 밀착해서 진행하시는 걸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스스로가 먼저 이 시스템을 속에서 항해하면서 배워나가는 사업이고 그래서 내가 배울 때는 지점이고 알려줄 때는 내가 본점이 되는 거죠. 굉장히 이상훈 리더가 좋아하는 말. 이 말을 이분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본점이 굉장히 원했나 봐. 그래서 내가 계속 지점으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복제가 되면 내가 본점이 되고 내 꿈의 크기에 따라서 지점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거죠. 스타벅스처럼. 예. 자, 그래서 사업 키우기의 실천은요. 아까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3개월의 10-10-10을 제대로 하시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코어 리더가 되십니다.
자, 코어 리더 박스부터 먼저 볼게요. 밑에 좀 바뀌었어요. 최근에 조금 자격 기준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자, 4가지 중에서 3가지는 동일합니다. DBC를 일단 수료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지금 하고 있는 탱커와 미팅을 오다 안 오다 오나다 아니가 지속적으로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브론즈 파운데이션 3레그를 갖고 있는 리더여야 돼요. 예전에는 내가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3개월을 유지하는 리더였죠. 근데 내가 아니고 내 파트너가 브론즈 파운데이션 3조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도적인 사업을 하는 리더, 그리고 복제 체크리스트를 이해하고 복제하고 전달하고 주관하는 리더가 코어 리더예요. 여러분들이 완벽한 코어 리더가 되시면요, 이 비즈니스에 자신감이 뿜뿜하실 거예요. 그 다음부터의 게임은 첫째 줄에 파트너를 코어리로 성장시키는 게 아메이 사업의 시작과 끝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나부터 먼저 복제하고 주도적으로 사업하면 누구나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 배우고 내가 먼저 코어 리더가 돼서 파트너에게 당신도 코어 리더가 되라는 부분을 내가 안내하는 일이 이 비즈니스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 아메이 사업하는 데서 가장 큰 경쟁력은 이글드림 성공의 8단계예요. 그래서 아까 겸손 말씀드렸죠. 내가 겸손이 빠지면 지금 고 SP 스쿨이 11월에 해요. 고 SP 스쿨은요. SP가 되기 전 단계에 계신 분들, 그리고 내 네트워크가 SP의 어떤 네트워크로 안정되게 완성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이 미팅에 들어가서 배우셔야 돼요. 내 핀이 뭐가 됐든 배우셔야 됩니다. 예. 참관하셔도 배우시든지 입교를 하셔도 배우시는 겸손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8단계에 최대한 많은 곳에 접속돼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이 꺼지지 않고 비즈니스가 선순환이 됩니다. 시스템 안에 있어야지만. 시스템 밖에 있는 순간 선순환이 무너져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이 8단계 중에서도 대기화가 있고 학습화가 있고 집중화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후원하고 계신 분들이 대기화에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차팅을 통해서 요리도 하고 건강에 대한 굿모닝 얘기도 하고 뷰티도 하고 책 미팅도 하고 뭐 등산도 가고 여러 가지 실내 쌓기를 기반으로 하여 만나고 계시죠. 아까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단계에 계신 분들이 대기화. 그러면 오늘 미팅이 마치시면 대기화에 누가 있는지 한번 쭉 적어보세요. 그럼 이분들에게는 나의 개인적인 신뢰와 비즈니스에 대한 아까 의문이 풀려야 호기심이 생긴다 했죠. Q&A가 있기 때문에 호기심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팔로우업을 통해서 그분의 호기심을 Q&A를 풀어주시는 정보 전달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제품에 대한 데모니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사업 설명을 하고 OM, FOM, DBC, 탱코어까지 오늘 지금 하는 미팅까지는 학습화 단계예요. 그래서 이때는 학습을 통해 내 동기부여가 엄청 돼요. 열정이 끌어오르고 그리고 DBC를 입가한 후에는 반드시 내가 배우고 내 걸로 복제해야 되는 게 사업 설명 그리고 이 성공 사이클을 풀어주시고 1년에서 3년 플랜을 나의 플랜을 만드시고 카탈로그를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소비자를 만나서. 그리고 프로포즈 그리고 2차 보너스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분이 되셔야 돼요. 이 부분을 빨리 학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필드를 뛰면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단계는 자격 조건이 돼야 되죠. 아까 민성 리더님 스피치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민성 리더님의 고 SP 스쿨은 정말 웬만한 에메랄드 스쿨, 다이아몬드 스쿨 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지금 11월 3일 첫째 주부터 아무튼 그 조항 패밀리에서 고 SP 스쿨이 진행될 거예요. 예. 조금 텀이 짧았죠, 이번에는. 지금 지난달에 브론즈 파운데이션 성취가 안 되셨으면 10월에 반드시 브론즈 파운데이션 성취하셔서 9월, 10월 중에 한 번만 브론즈 파운데이션 하셔도 고 SP 스쿨 자격이 됩니다. 그러면 아직 내가 이 부분에 안 들어가신 분 내가 하시고 내 파트너들 보세요. 지금 이달에 브론즈 파운데이션 해서 고 SP 스쿨 들어갈 수 있는 명단을 리스트업 하셔서 여기에 파트너들이 또 들어갈 수 있게 안내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고 SP 스쿨부터 8단계 고 다임드 스쿨까지는 집중화 단계죠.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목표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 10-10-10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제 DBC 스쿨에, 어제 DBC 마치고 스폰서님 애프터에 학습화 단계에서 내가 동기부여를 받고 내 열정을 끌어올리는 단계가 있고요. 필드에서 동기부여를 받고 열정을 끌어당겨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근데 필드에서 열정을 받고 내가 계속 학습화 단계에 머무르서 거기서 동기부여를 받으시면 NG라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지금 필드에서 누굴 만나서 내가 제안하고 그 속에서 사실은 동기부여 열정을 받으셔야 될 분들이 여기 탱코아 미팅에 들어 계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성공의 8단계 안에 나는 어느 위치에 있고 지금 내 파트너가 어느 위치에 있고 지금 3단계에서 4단계 사이에 왜 못 넘어오고 있고 왜 스텝 2에서 OM에서 왜 DBC로 안내가 안 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 사이사이의 단계에는 나의 차팅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아메이를 통해서 내 삶을 꿈꿀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바다를 그리워하게 하는 게 이 시스템이 바다예요. 내 얘기를 듣고 나의 마지막 엔딩은 아까 카다록을 들으면 내 카다록 설명에 내가 사고 싶어져야 된다 했죠. 내가 하는 이 성공의 8단계 시스템 프로모션에 상대가 바다를 그리워하듯이 나도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게 항상 나의 차팅의 엔딩이 될 수 있게끔 한번 진행해 보셔서 사업 키우기가 안정되게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수입을 만드시는 네트워커 자산가들이 되시는 날을 꿈꿔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지사항 최보람 리더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거제에서 사업하는 최보람입니다. 네,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주차 프로모션 및 이제 시스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모션이 안내가 되었고요. 9월 달 신규 가입 프로모션이 10월 달에 다시 한번 앵콜 프로모션으로 20만 원 신규 가입하셔서 20만 원, 10만 원 이상 구입 시 네, 선물이 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신규 가입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많이 등장했던 우리 아티스트리 에센셜 오일을 좀 더 합리적이게 또 구매하실 수 있는 네, 이제 내일이죠. 내일 오전 9시에 진행되는 프로모션입니다. 프랑킨센스 세트와 페퍼민트 세트가 있는데 요거를 구입을 하시게 되면 아까 캐리어 오일을 10,000원밖에 그 업차지를 안 하더라도 본품 한 개를 가져가실 수 있는 그리고 크림 미니까지 얻으실 수 있는 네, 오일 프로모션이 내일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으로는 화요일 날 OM이 진행되고요. 제품 교육은 금요일 날 본사 박친희 차장님의 라이프 스타일 강의가 줌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OM으로 우리 팀의 이제 경사죠. 우리 유재숙 리더님께서 부산이 고향이신데 부산에서 OM을 첫 오프라인 OM을 하시게 됐어요. 네. 부산 지역에 좀 사업하시는 분들 좀 많이 소비자들 초대하셔가지고 같이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DBC가 없습니다. 우리 내셔널 컨벤션이 토요일 날 진행이 되기 때문에 DBC는 진행이 되지 않고요. 여기는 이제 초대된 뉴핀과 또 에메랄드 이상 리더님들이 초대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로 또 실시간 또 같이 생방이 되니까 요거는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글드림 스페셜 데이를 또 10월에 첫째 주, 둘째 주에 이어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 조혜낭 패밀리 프로모션 그 SP 스쿨 네, 조건이 9월, 10월 중에 한 번 이상 네, 그 브론즈 파운데이션 달성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달도 열심히 화이팅 하셔서 우리 SP 스쿨에 많은 리더님들이 함께 네,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마무리 이기현 스폰서님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이 오늘 많이 됐다, 그죠? 10월에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지금. 예,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정 관리 잘 하시고, 아까 제가 아메이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상상하는 곳은 미팅밖에 없습니다. 예, 온라인 아니고 오프라인 미팅.
스페셜 데이가 아마 다음 주에 월요일 날 분당에서 있고 목요일 날 창원, 대구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지금 다른 연고 계신 분들은 그쪽 연고를 보시고요. 스페셜 미팅이 그걸 꿈꿀 수 있는 모든 장치들을 다 깔아놓은 게 스페셜 데이 미팅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안 가보셨다면 이번 10월에는 꼭 한번 가보시고 또 갈 때 많은 분들 초대해 가서 그분들 정말 아메이에 뭐 아무것도 몰라. 근데 그런 분들이 이걸 보고 본인의 삶을 아메이로 꿈꿀 수 있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스페셜 하루에. 그래서 가셔가지고 근데 이 미팅이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좀 일찍 가셔야 돼요. 예,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가셔가지고 그 미팅에 많은 분들 초대하셔서 여러분들 네트워크에 도움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 파이팅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뉴핀 달성하신 두 분께 예, 축하드리고요. 오늘 미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진 좀 부탁드립니다. 신앙이들 찍으시겠습니까? 제가 찍을까요? 네, 제가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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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습니다.